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주생 김도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당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흐뭇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요, 통틀어서 국민의 90%가 국기를 소지하고 있는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50년 만에 성공을 제대로 이루어낸 나라, 그 나라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저도 자긍심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내일이면 벌써 95주년을 맞이하는 3.1절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와 그 호는 담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국 각지에서 3.1절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황사가 많이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봄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도 그 행사를 의미 있게 같이 참여해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주말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 그 전에요, 주식승천에서 다음 주 전략은 또 세워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황 정리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1.56포인트 상승 마감한 1979.9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강보합 0.59포인트 상승 마감한 528.9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1.3원 하락 마감한 1067.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멘토분들은 판이하게 오늘 종목별의 움직임들이 달랐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성적표를 냈는지 포트폴리오 점검 시작합니다. 저희의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웅제약 강하게 올랐습니다. 6만원까지 분할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6.35% 상승 마감을 하면서 수익률 6.4%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무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CJ ENM이 0.91% 상승 마감하면서 5%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팜스토리 0.63% 상승 마감을 하면서 14.2%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GNC 에너지가 4.72% 추가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9.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목요일장 승천주로 세움메디칼 4,860원의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K네트워크스 0.85% 상승 마감을 하면서 18.2%의 고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성우하이텍 목표가를 18,000원에서 17,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합니다. 또한 손절가를 13,000원에서 14,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성우하이텍 반드시 멘토링 따라 하시고요. CJ 목표가를 135,000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목표가 29,000원에서 27,000원으로 하향 조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고려개발이 오늘 4.8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현재 4.7%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살펴봅니다. 이효열 멘토의 CJ 25%로 대형주에서 2위권을 기록합니다. 예병군 멘토의 한진중공홀딩스 21.8%로 3위, 예병군 멘토 SK네트워크스 18.2%로 4위를 기록합니다. 정동욱 멘토의 팜스토리 14.2%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1위는요,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엔이 31.7%로 1위를 기록합니다. 명예전당에는요, 이상로 멘토의 IG비전 45.1%로 금메달, 예병곤 멘토의 넥스턴 30.9%로 은메달,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25.7%로 동메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멘토분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이효열 멘토, 그리고 제 왼쪽에는 오세기 멘토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이 꼭 초반에는 조정을 받을 것처럼 만들다가 오후장만 되면 계속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종목들은 자신의 색깔대로 가고 있고 또 포트의 제외 여부에 따라서 움직임이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효열 멘토를 통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1950선을 안착을 해준다라면 역시 뭐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서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또 다행히도 또 외국인들이 또 연속적인 순매수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이제 일봉이나 주봉상 흐름에서 1980선 정도가 상당히 그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수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넘어서서 200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관건이 되지 않겠나 3월장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수 기조로 좀 나서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고무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대형주 전반적으로는 약간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낙폭이 과대했고 실적이 좀 좋지 않았던 종목들이 기저 효과로 인해서 반등을 해주는 그런 장세가 순환매로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일단은 하락세에서 1900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3월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세기 멘토는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월 달에 들면 굉장히 좀 어렵게 시작해가지고 좀 기분 좋게 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2월 한 달 보면은 시작은 1130포인트에서 저점은 1885포인트. 그리고 오늘 거의 1980 정도니까 100포인트 정도 오르긴 올랐는데 야금야금 오르다 보니까 좀 감질나는 그러한 장세죠. 이번 주만 들어도 외국인이 6,713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수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운 장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도주와 주도 업종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순환 개별 종목 장세 어떻게 보면 종목별 흐름이 좀 진행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가 더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3월장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막 두 가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자, 2월장은 일단은 1980포인트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좀 안심해도 되는 그런 장세가 이제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월장은 그래도 좋게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리가 체감을 강하게 축제라고 느낄 수는 없었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을 점쳐볼 수 있었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오늘 시장에 특징적이 있었다라면요, 증권주의 비상이 좀 눈에 확 띄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효열 멘토, 이 부분 좀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전반적으로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화학이든 철강이든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증권주든 간에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사실 증권주가 지금 당장 실적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기저효과로 인해서 충분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이제는 어떤 그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시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증권주의 상승 또 이제 M&A와 같은 이런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면서 재료로 좀 그 작용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바닥권에서 힘차게 모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은 역시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 대형주들 분명히 업황이 또 턴어라운드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순환매로 계속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업종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순환 흐름들은 좀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추가적으로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신규 매수를 하기가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그러면요, 오세기 멘토 다음 주도 더 강하게 갈 것이다. 불안해하지 말자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다음 주는 이제 중국이 문제예요. 중국의 양해가 지금 이제 다음 주도 시작이 됩니다. 3월 3일부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중국이 기존의 정책, 리커창 노믹스라고 하는데 과연 도시화 정책 내지는 뭐 부패 혹은 뭐 대체 에너지 관련 이쪽의 정책을 어느 정도 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종목의 등락이 좀 많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 같으면은 일단은 뭐 중국이 나쁘게 얘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경기 부양을 조금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지금 등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양회에서는 경기 부양도 좀 나오지 않겠냐 하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도 1980을 돌파했기 때문에 1950포인트 이하에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1950을 저점으로 놓고 한 2050포인트까지 한번 그래서 다음 주는 2000포인트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오세계 멘토의 의견을 좀 들으셨죠? 시장 특히나 수요일 날부터 오후장은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을 계속 강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0포인트 앞자리 바뀔 수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 조금 더 이 축제를 좀 즐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멘토 포트폴리오를 들어볼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좀 아쉬운 전달 사항이 있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멘토가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저희 주식 승천과 함께 하셨던 게 벌써 오랜 시간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멘토분들 좀 상세하게 전략을 좀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네, 그동안 어쨌든 많이 이렇게 따라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서울경제 멘토분들 많이 따라해 주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또 다른 자리에서 열심히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 종목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CJ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원 선이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 흐름이 이제 맞아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CJ는 펀더멘털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락할 때 모습은 역시 CEO 리스크라든가 계열사들의 실적 악화였지만 이런 것들이 기반형되면서 10만원에서 바닥을 잡았죠.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던 12만 5천원 선 목표가를 넘어섰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강하게 뚫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흐름에서 뭐 주봉상으로 본다면 저항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과거에 15만원 선까지 목표가를 잡아줘도 충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만큼 될 수 있는 CJ의 펀더멘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여러 가지 리스크들은 반영이 됐다라는 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 12만원 선이 크게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면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인데요. 과거에 자동차주가 달려가면서 한 20% 이상 수익이 좀 났었던 상황이었는데 역시 이제 엔화, 엔저 영향 때문에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현대기아차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자동차주 글쎄요. 엔저 효과가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실적에 큰 영향이 없다면 아마 큰 반등이 올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엔저가 문제죠. 일본의 엔화 약세 정책이 계속된다라면 당분간 좀 지지부진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서도 그걸 뚫고 일어선다면 자동차주는 큰 반등이 나올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상으로는 역시 18,0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렸지만 그 목전에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밀리는 흐름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17,000원으로 제가 하향 조정을 좀 했고요. 흐름상으로 본다라면 물론 빠질수록 펀더멘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모해야 되는 흐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흐름상으로 본다면 14,000원 정도는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4,000원 정도로 잡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이 좀 필두가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충분히 좋은 실적으로 다시 한번 좀 나와준다라면 자동차주는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패널 가격이 생각보다는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급락세 비슷하게 좀 모양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모양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평선들이 밀집한 상태에서 하방으로 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LG 디스플레이 대형주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이제 1분기를 넘어서면서 2분기 이후를 기대한다라면 반등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수급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라 그러면 기관이 좀 매물을 많이 쏟아내는 바람에 많이 빠졌지만 외국인 창구 쪽에서는 꾸준히 그래도 일단은 매수 기조 쪽에서 유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뭐 손절을 잡고 가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흐름상으로 23,000원에 역시 손절가는 꼭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추세는 약간 좀 밀렸기 때문에 목표가는 27,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도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금호석유인데요.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뭐 증권주 반등도 있었습니다. 화학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양새였다가,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역시 업황에서 합성고무 쪽에 가격, 올해는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역시 1분기 실적까지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1분기 실적이 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를 다시 한번 하락세로 좀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펀더멘탈상으로 보면 워낙 지금 주가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상으로 봤을 때 한 8만원 선 초반선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가격을 지지를 해준다라면 오히려 바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21선을 하향했기 때문에 시간은 다시 한번 좀 걸리겠지만 일단 바닥만 확인되어 준다라면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올해 금호소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목표가는 그대로 10만원 선 유지를 하고요. 역시 손절 라인 한 83,000원, 85,000원 선 라인만 지지가 된다라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월 멘토와 함께 멘토링을 잘 하고 계셨던 분들은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상세하게 지금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잘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오늘 좀 중요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는 저는 뭐 건설 위주로 좀 많이 짜드렸죠. 자, 건설을 드린 이유는 역시 뭐 정부의 정책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동산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가처분 수법을 늘려가지고 가계부채를 줄여가지고 내수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수출만으로는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수출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아마 내수, 부동산 거기다가 이제 가계부채 줄이는 쪽이기 때문에 건설 쪽으로 저가 집중을 좀 한 상태입니다. 오늘 건설업종은 뭐 1.7% 정도 내리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좀 약세였죠. 발표가 이제 끝나다 보니까 단기급 등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종목에서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조금 내렸죠. 오늘 뭐 1,800 정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이 매도 의견을 좀 냈어요. 예전에도 이제 매도 의견을 꾸준하게 냈던 게 노무라 증권인데 왜냐하면 이제 고성장에 대한 후유증이다 해가지고 좀 내렸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은 좀 사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고 있다. 그래서 21선 정도는 뭐 부근 정도 내려왔죠. 75,100원인데 제가 봐서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뭐 7만 원까지 내려가기에는 좀 너무 좀 어렵고요.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횡보 후에 8만 원 돌파가 나오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뭐 건설 주제에 대해서 조금 내렸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오늘 뭐 증권주가 뜨듯이 이제 뭐 건설주나 증권주나 이제 대중주들이 이제 바닥은 거의 뭐 친 거고요. 단기 이제 횡보 기관정을 약간 이제 겪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산업인데요. 현대산업을 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추천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자체적인 분양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이 건설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체 물량이라든지 뭐 재개발, 재건축 분야가 상당히 지금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부동산 회복이 된다면은 최대 수혜들은 현대산업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요즘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특기가 뭐냐면은요, 저평가 종목을 잡아가지고 적정가 들어오면 매도 치는 게 외국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거품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현대산업이 이번에 3만 원을 돌파 시도를 제대로 하다가 이제 어제는 좀 밀렸는데, 기관 쪽에 조금 계속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뭐 차트를 보더라도 28,000원대 이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물량이 상당히 잠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기적으로 보면 지금 1차 상승이에요. 2만원대에서 지금 한 3만원 정도 1차로 들어와서 기간 조정을 좀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적으로 제가 봐서는 다음 뭐 월, 화 정도 이렇게 나오면서 재차 상승하지 않겠냐 봅니다. 뭐 손절매가는 제가 이제 26,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29,250원입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3만 원이 돌파된다면은 2차 상승이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건설주는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증시가 가려면 건설주를 뺄 수는 좀 없습니다. 왜냐면 건설은 두 가지 강점이 있어요. 하나는 턴어라운드라는 강점과 그리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건설을 지금 부동산을 무시하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은 역시 보유 의견을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설주 중에서 이제 고려 제가 고려 개발을 드렸죠. 고려 개발은 이제 대림산업의 자회사고요.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70% 정도 순위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많이 오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드린 이유는 이런 종목은 이제 중장기를 보면 이제 바닥에서 완전히 이제 털어가지고 올라오는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이제 한 30에서 5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약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 이 일봉상에서는 여러분이 걱정되지만 주봉 월봉을 보면은 이제 시작하는 턴 어라운드 시점이 바로 지금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점에서 보통 이제 물량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봐야 됩니다. 오늘 4.82% 정도 해가지고 걱정된다 말씀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동폭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 매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종목도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3,300원이나 그 이하 쪽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3,200원에 이제 편입을 시켰는데 그 3,300 이하 쪽은 오히려 물량을 좀 늘리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이제 현대시멘트라는 종목이 오늘 8시 53분에 거래 정지를 좀 당했어요. 현대시멘트는 이제 실적 자체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됐었습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던데 자회사 때문에 좀 안 좋았었죠. 근데 올해도 실적은 뭐 매출이 9% 늘었고 영업이익은 57% 정도 늘었는데 성우종합개발이라고 뭐 자회사가 있죠. 그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지급 부진이기 때문에 한 3천억대 단기 손실이 난 것으로 해가지고 자본 장식을 좀 당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매 정지를 좀 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단계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과연 그 채권단 얘기해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가 지급 부진에 대해서 그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를 거쳐가지고 자금을 이체 받든다든지 아니면 증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좀 어떤 해소하는 방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기간은 한 달 정도 지금 여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이를 보아가면서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많이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관심이 있고 시청자분 관심이 있거나 매수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걱정이 되시면요, 제 카페에 들어와서 글을 남기시면은 제가 거기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매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특히 현대시멘트 거래 정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오세계 멘토가요, 자신의 그 샘플러스의 홈페이지 카페를 통해서 대응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매수하신 분들 너무 혼자 가슴 아래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두 분의 시향관과 그에 따른 종목을 발견해서 탑픽 종목을 선정하는 시간이거든요. 종목 발견 신봤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이효열 멘토가 이슈 기사를 발췌해 오셨다고 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기사입니다. 태양광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은 최근 13주 연속 상승하면서 25%나 올랐는데요. 2011년에 킬로그램당 80달러에 육박했던 폴리실리콘 가격은 이후 10달러대까지 추락했으나 최근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2달러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청신호가 켜지면서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향후 중국 정부의 환경정책 강화로 태양광의 수요 증가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에 따른 이효열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네, OCI입니다. OCI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세계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네, S에너지입니다. S에너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효열 멘토의 발췌된 기사를 읽어보더라도 이슈 부분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10달러 부근까지 내려갔던 부분이 지금 25달러까지 아주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점, 또한 중국 양회 부근에서 이 기대감, 환경 문제를 다룰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열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저의 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면은 역시 뭐 중국의 어떤 태양광 또 폴리실리콘 수입 비중이 가장 큰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중국의 폴리실리콘 수입 비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작년이죠. 반덤핑 판정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수입 비중이 미국은 굉장히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들어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의 한국산 폴리실리콘 수입 비중이 최근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 현물 가격 추이입니다. 현물 가격 추이인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사실 OCI라든가 뭐 하나케미칼이나 대표적인 그런 업체들이 주가가 참 많이 빠졌었는데 역시 이제 그 작년과 올해를 통해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이 차트를 통해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현물 가격 같은 경우는 20달러 이상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올해 들어서는 한 1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폴리실리콘 그 전체적인 글로벌한 출하량 전망과 매출액 전망인데요. 계속해서 YOY로 비교해 봤을 때 계속 한 1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비교하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게 미국이라든가 중국, 인도, 일본 뭐 이런 국가들인데 전체적으로 그런 수요 부분들이 올라가는 추세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OCI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OCI뿐만 아니라 하나케미칼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가가 폴리실리콘의 가격에 추이하고 거의 유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차트를 통해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하면서 주가도 급락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닥을 좀 잡으면서 폴리실리콘 가격들이 좀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향후에 OCI라든가 전반적인 태양광 업체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첨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OCI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1만 톤 규모의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을 확대를 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그 업황이 좀 굉장히 공급이 과잉되고 하면서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1만 톤 규모 생산 능력을 증대하는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은 분명히 업황이 좀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업체의 재고 조정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급을 좀 줄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부분의 적자폭이 대폭 축소가 되면서 3개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도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에너지 부분은 계속해서 좀 얘기가 될 것 같고, 역시 그린 에너지죠. 태양광 쪽은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되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구조 조정을 통해서 또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업체들의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요. 중국 쪽 얘기, 그 다음에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세. 오세기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로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결론은 뭐 추가 상승한다고 보는데요.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풍력이나 태양광은 이게 경기하고 민첩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산 단가가 높아요. 설치비가. 그래서 과거에 돈이 없을 때는 이 설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경기가 안 좋을 때 굉장히 폴리실리콘이 급락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환경에 신경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광 관련주라든지 풍력 관련주, 대체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들은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특히 유럽하고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의 경기가 좀 나아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융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실리콘 값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올해 경기 회복이 된다면은 저건 태양광 발전 이 관련주의 핵심인 폴리실리콘의 가격도 오를 것이고, 그러면은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하지 않겠냐. 현재 12월
보니까 초에 15달러 정도에서 지금 22달러까지 지금 올랐다고 합니다. 예상은 25달러까지 오른다고 보니까 순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들이 아마 올해 1분기, 2분기에 아마 흑자 전환이 나오면서 아마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가는 미리 좀 선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까지는 아마 괜찮지 않느냐. 4월에는 아마 조금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태양광 이쪽 관련주들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태양광 모듈 생산 과정을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보시면 폴리실리콘, 인got, 웨이퍼, 태양전지하고 태양전지 모듈입니다. 이 태양광 관련주는 이 5개 분야에서 관련된 업체들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굉장히 따지고 있는데 폴리실리콘 가격만 올라도 이 5개 업체가 관련된 업체들이 계속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또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오세기멘토 3월 달까지의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폴리실리콘 하면 이제 다시 화두가 되지만 이것이 방막형이냐 아니면 결정형이냐라는 부분이겠죠. 대부분의 삼성, SDI, LG화학,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OCI의 방막 결정형에서 이 방막형 쪽으로 교체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막형이다 또는 결정형이다라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폴리실리콘의 가격만을 가지고 이 업황을 좋게 봐도 되는 걸까요? 2월 멘토. 일단은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수요가 좀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 둔화 부분을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산업화가 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역시 전력 수요들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많이 수요가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모자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태양광 수요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그 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고 있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요도 또 문제지만 수요에 대한 증가도 문제지만 이제 공급도 사실 그동안 큰 문제였거든요. 공급이 많아서 또 그런 가격의 하락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공급들을 중국에서 계획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호재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선반영된 측면은 약간은 있다고 봅니다. 앞서도 오세기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는 사실 실적보다는 조금 더 선반영되면서 좀 올라간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그런 업황의 개선 부분들 또 흑자 전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좀 된다라면 조금 더 모멘텀은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오세기 멘토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이걸 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오세기 멘토하고 지금 맞은편에 계시는 우리 2월 멘토 같은 경우는 너무 따로 분리해서 보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거든요. 네. 분리 안 하고 이 태양광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매매를 해도 3월 달에 좋을까요? 아니면 좀 분리해서 봐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은 반대의 영역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추세가 지금 뭐 15달러에서 25달러 정도의 조금 반등이니까 제가 봐서는 적자에서 흑자 정도지 거기서 뭐 뛰어난 실적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만약에 이제 이 분야가 굉장히 경기가 좋아지면서 좋아진다면 세분을 해가지고 종목들이 갈라지겠죠. 올라가는 것들. 근데 지금은 대표적으로 OCI라든지 한화케미칼, 뭐 S에너지, 뭐 웅진, 뭐 에너지처럼 그러니까 분리한 게 아니고 다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모양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역시 뭐 중국의 환경의 분야, 일본이 지금 또 이 원자력 대체해가지고 요즘 태양광 설비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 심리하고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반대의 영역이지 예전처럼 고점을 놓고 강하게 올라간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는 박스권 상당부를 놓고하는 장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점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짧게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2월 멘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세기 멘토는 지금 단기적으로 업황의 순환매 쪽으로 오르는 정도일 뿐이다. 업황이 완전히 개선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 같은데요.
2월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모멘텀 플레이로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뭐 과거에 사실 폴리시콘 가격이 뭐 $60 뭐 이렇게 이상 했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간다면 정말 큰 수익이 나겠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지금 $20 수준에서는 역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흑자로 좀 전환하는 정도 수준으로 저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업황들이나 전반적인 이 에너지 분야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쨌든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도 말씀드렸듯이 뭐 중국이나 인도 또 미국을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수요 좀 늘리는 그런 계획들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역시 반등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사실은 좀 바닥에 좀 올라왔거든요. 주가가 자체가 굉장히 뭐 바닥에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주가가 현재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반등 모멘텀이나 이런 재료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두 분한테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과연 이 업황 자체가 올해 주도 가능성을 좀 봤는데 두 분 모두 다 아직까지는 이 순환매 쪽으로는 반등일 뿐이다라는 관점을 좀 주셨고요. 방막형이다, 결정형이다, 또다시 분리하면서까지 트레이딩 관점을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만을 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태양광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탑픽 종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멘토 역시 방막형보다는 결정형 쪽에 집중하고 있는 OCI 치킨게임의 승자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일단 OCI는 뭐 말씀드렸듯이 세계 뭐 3대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태양광 하면 OCI라고 말을 할 정도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형주 위주로 좀 시세가 좀 더 분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OCI는 하나케미칼 위주로 조금 더 시세의 추이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분명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업황이 다시 좀 재개되는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면서 역시 생산 규모를 늘렸다라는 게 굉장히 일단은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떤 수익을 향한 어떤 첫걸음이다 생각이 되고 분명히 그렇게 늘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을 필두로 해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착수를 하고요. 또 그런 수요 증가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생산 증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OCI가 태양광 업황에서 전체적인 업체들을 좀 선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 OCI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본다라 그러면 일단 기관들의 그 계속적인 순매수 기조, 좀 최근 한 달간의 흐름을 좀 보시면 한 30만 주 이상 계속해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창구 쪽에서도 보면 사실 그동안에 매도가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세, 연속적인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라는 거를 역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감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20만 원 선을 다시 회복했죠. 그런데 21만 원 이상으로도 최근에 좀 진출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흐름으로 본다라면 워낙 지금 주가가 좀 바닥입니다. 흐름상으로 월봉으로 보시면 뭐 확연히 좀 드러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월봉상으로 보면 그동안 이평선들 저항으로 작용했던 20개월 이평선을 최근에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흐름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흐름이다. 또 주가는 바닥 수준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업황의 모멘텀들이나 흑자 전환의 모멘텀이 나타난다 그러면 조금 더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로 본다라면 한 25만 원 정도 수준까지 일단 목표가로 잡고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추세선을 잠깐 좀 거드리면 흐름상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세선의 하단 부근, 추세선에 부딪히는 부근 정도에서 매수 타임을 잡으시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OCI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오세계 멘토는 S에너지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유 들어보죠. 예, S에너지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폴리실리콘을 만들지 않지만은 태양광 발전 사업이 만약에 진행되면은 꼭 필요한 그런 설비,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죠.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태양전지 모듈 제조업체입니다. 핵심은 한 두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올해 이제 일본이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가 굉장히 좀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매출 증가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역시 저평가입니다. 지금 올해 실적 대비 보면 한
퍼가 7.7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 작년 한 해부터 올해 2월까지 10,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퍼가 한 7.7배니까 한 10배만 적용이 되더라도 한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충분히 올라갈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실적이에요. 올해 실적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은 36%, 영업이익은 한 90%대까지 늘어날 것을 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올해 그 S에너지는 지금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이러한 몇 가지 포인트에 의해서 올라가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다시 한번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발견 신봤다는요, 태양광주 꿈틀댔죠. 쨍쨍 빛날 종목이 있나요? 업황도 쨍쨍 빛날까요? 라는 물음에 두 분 모두 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단기일 뿐이다. 아직 업황이 완전히 돌았다. 좋게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속에서 2열 멘토는요, 방막형이다, 결정형이다, 우리가 분리하지 말자. OCI를 태양광 올해는 업황 회복 기대로 볼 수 있는 바닥권이다. 눌림일 때 매수 관점 보자라고 하면서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오색의 멘토는요, 경기 회복을 지켜보며 태양광주 투자하라라는 의견을 주시면서요, S에너지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에 자신의 종목을 편입해서 수익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멘토링을 하는 시간이죠. 내일장 승천주 시간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5세기 멘토 국보 디자인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5세기 멘토의 국보 디자인, 상세하게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국보 디자인은 뭐 근래 들어서 좀 움직이는 지금 종목인데요. 인테리어 기획 및 설계, 그리고 시공감리 부문에서 국내 1위의 리모델링 전문 업체입니다. 자, 이 종목의 그 특징은 다른 거 보면에도 현금 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현금이 한 610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수직 증축에 대한 법안이 지금 통과돼가지고 4월 25일부터 이제 본격 시행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최대의 수혜주는 사실 국보 디자인입니다. 지금, 이 주택 부문에서는 특히 예전에 뭐 세대가 분리 세대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형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이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우수하다는 거죠. 이게 국보 디자인에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자료해 보시게 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13년 들어가지고 매출이 갑자기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죠. 매출이 지금 보면은 한 30%대 이상 늘어나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지금 42% 정도 늘어나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과 리모델링 차이를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냐면은, 재건축은 40년 이상 지금 허용연한이 되어 있고, 지은 지가 지금 리모델링은 15년 정도죠. 그리고, 이 층수에 따라서 2층에서 3층 정도 리모델링은 더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다가. 그래서 돈이 절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 기간이 재건축이 2배 이상 걸린다. 그리고 강제 조항이 또 리모델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들은 재건축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리모델링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대의 수혜주는 지금 뭐 벽산이라든지 뭐 휘림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국보 디자인의 그 실적이라든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본다면 상당히 이 종목이 굉장히 각광을 받아가 높다. 요즘 뭐 그려져서 뭐 KB 운영이라든지 자문사 쪽에서도 상당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으니까요, 이때 수급도 좀 확인을 해보고요,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이 이제 개별 종목이다 보니까, 차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면은 밑에 그 수급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평상시에는 거래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10만 주 미만의 종목인데, 이 지금 정비월로 이제 들어서면서 주가가 이제 거래를 크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1차적으로 완전히 이제 바닥선에서 탈출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닥권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흐름이 지금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적으로 움직임이 이제 걸어서지면서 움직이는 흐름이 이제 나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올라오는 상황인데 매수가는 일단은 13,300원 정도 내외 정도가 적당하지 않냐 봅니다. 13,300원. 손절가는 12,400원 정도. 21선이 무너지면은 매도가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제가 좀 크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이제 고점들을 돌파해가지고 이제 시작 지점에서 이제 출발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자체를 이제 돌파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돌파해가지고 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2만원 선까지도 이제 중기적으로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거래들을 지금 다 매수를 해놓고 물량이 크게 나오질 않고 있어요. 특히 양봉에서 거래를 잡아놓고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계단식 상승이 나오고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3,300원 매수가고요. 손절은 12,400원.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한 2만원 정도 보시면서 꾸준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국보 디자인은 저도 관심 있게 좀 봤던 기업인데요. 지금 바닥권에서는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워낙 네. 바닥권에서 충분히 이미 매집 후에 좀 많이 한 30% 이상, 40%까지 거의 올라가고 있는 걸 흐름인데 사실 2만원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가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통 제가 왜 2만원을 좀 잡아놨냐면요. 이게 10,000원 이하는 상당히 저평가하고 좀 그때는 좀 어려웠던 가격이고요. 시작은 사실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에서 출발을 지금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자문사라든지 매수는 거기서 지금 시작이 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이 수혜는 앞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한 100% 정도는 상승하지 않겠냐 하는 좀 기대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오세계 멘토. 이제 이 국보 디자인 제자리 찾아가는 거겠죠? 문재인 테마로 엮였던 테마주의 색깔은 완전히 없어진 거 맞죠? 예, 저는 정치 테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국보 디자인은 그걸로 보기보다는 앞으로는 뭐 실적이라든지 자산 가치라든지 그리고 이슈라든지 이런 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치 테마는 굉장히 좀 짧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테마라고 보지 말고 꼭 실적인 그걸로 차트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왜냐하면 이 국보 디자인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투자자분들이요, 정치적 테마 성격을 좀 많이 띠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리모델링 사업 쪽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 하는 상장사 중에 2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 부분 지각시켜 드리려고 했고요. 마치기 전에 고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민규 멘토의 기업 탐방 조민규의 신규 런칭 장중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러브콜, 앵콜이 있다고 해서요. 월요일날 또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멘토의 포트폴리오,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또 3월 투자 전략 및 밸류밴드 관심 종목 3선을 언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3월 2일 일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샘플러스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아쉽습니다. 2월 멘토 늘 건강하시고 어디서나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멘토링 잘 해주시고요. 오세계 멘토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의 주식 김도영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